안녕하세요, 정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붓기 관리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 열차일까요? 제가 유행처럼 번져졌던 건데, 아이돌들이 붓기를 뺄 때 이 차를 마신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녹차 꿀차인데요, 스틱형으로도 그냥 녹차하고 꿀을 배합시켜서 그렇게 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팔기도 하는데, 저는 아날로그 감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녹차와 꿀차 그대로 한번 마셔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들을 제가 붓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시고 나면은 점점 손가락이 얇아지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잘 마시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녹차원의 작설차를 마시고 있어요. 작설을 마시는 이유는 맛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일반적인 티백보다 이 삼각 티백이 그 불순물? 먼지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적어가지고 이 삼각 티백을 선택하게 되고요. 작설이 그리고 향이 좋아요. 떫은 맛도 훨씬 덜하고 향이 좋아서 저는 이 녹차원의 작설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은 마켓컬리에서 랭킹에 높은 곳에 있길래 이걸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괜찮아요. 딱 내용은 한 포에 10g이 들어가져 있고요. 아카시아 꿀입니다. 뜯어서 컵에다가 쭉 짜서 넣어요. 완성. 되게 간편하죠. 진짜 딱 녹차하고 꿀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사실 커피 머신부터 켜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차를 마시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밤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당들이 비워져 있을 때 안정적으로 체내에 흡수가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체내에 흡수가 된다는 것은 지방대사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들이 비워져 있는 아침에 저는 이렇게 꿀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인스타에서 그렇게 간증 글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사봤었거든요. 제가 잘 붓다 보니까 이런 붓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막 접해보려던 때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름쯤에 막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입문을 해봤는데, 제가 열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먹으니까 뭔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T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더뎌서 잘 붓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있기도 해가지고 그냥 여름에는 얼음에다가 타서 아이스티처럼 마시고,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물에다가 차처럼 넣어가지고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통 그냥 쭉쭉쭉쭉 즙처럼 막 먹기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T는 이렇게 약간 검붉은 색깔을 아주 건강할 것 같은 그러한 색깔을 지닌 즙이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쑥하고 호박 그리고 베리들이 들어갔대요. 정말 쑥과 베리들의 맛이에요. 호박 맛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먹방을 찍네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 유니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인스타 공구에서 호기심으로 사봤었는데
보통 막 이런 핫젤, 쿨젤들이 셀룰라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막 홍보가 되잖아요. 근데 셀룰라이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확실히 이거를 하니까 근막들이 유연해지면서 좀 살이 말랑말랑해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또 살을 뺄 때 중요한 게 결국에 우리 몸에서 순환이 잘 돼야지 살도 잘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문질문질 해주면은 또 림프순환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살을 뺄 때 그리고 라인을 잡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핑크색하고 하늘색이 있죠. 이거는 뜨거운 핫젤이고 이거는 쿨젤이에요. 근데 핫젤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열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근육이 비교적 작은 부위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찬 부위, 저는 특히나 허벅지가 찬 편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쪽에다가 이 핫젤을 하거나 복부에다가 핫젤을 하거나 하고요. 그리고 쿨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려고 누우면은 발이 너무 뜨거워서 불편하거든요. 쿨젤을 종아리 마사지를 하고서 누우면은 조금 시원하면서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마사지들을 할 때 젤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떤 괄사 같은 도구로 다시 또 가지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문질문질 하고서 닫아놓고 딱 침대 옆에 두고 자면 끝. 그래서 너무 간편해서 그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점은 제가 힘이 넘치나 봐요. 압을 너무 세게 하면은 입고 있는 쪽에 살이 긁혀가지고 좀 뻘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하지만 않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또 제품인데요. 제가 세트로 같이 쓰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 바로 압박 스타킹입니다. 저는 진짜 이 압박 스타킹 없으면은 못 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루 중에 오래 서 있고 하다 보니까 부종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종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게 또 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안 빠져요. 그렇게 부종형 살이 된 경우에는 진짜 빠지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정말 피곤한 날에는 이런 마사지고 스트레칭이고 뭐야, 너무 피곤하죠. 그럴 때는 그냥 이것만 딱 신고 자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종을 방치하는 정도는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쿨링 젤을 종아리에다가 바르고 마사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자요. 그러면 정말 다음날 붓기가 뭐야 이렇게 조금 오버해가지고 그러한 비슷한 정도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압박 스타킹이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2만원대였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세일을 해가지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사면은 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병원에서 처방된 걸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나? 파워제이다. 나는야 파워제이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짜란. 이것도 정말 간증템. 이거 왜 안 써? 이거는 에스테틱 하는 친구가 제 피부 상태를 보고서 이거 쓰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거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홍조가 되게 심한 피부예요. 그런데 이게 속홍조예요. 저는 속에서 열이 올라와요. 속에서 열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몸은 계속 순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상열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위쪽으로 계속 열이 올라오는 체질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바싹바싹 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얼굴이 붉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얼굴을 뜨거워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햇빛에 노화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잖아요. 무서운 사실, 열노화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열노화도 있습니다. 열노화도 광노화 못지않게 주름 생성에 한 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로 조금 열감을 낮춰주기도 하고, 또 진짜 좋은 거, 림프 순환을 할 때 저는 이걸로 쓰기도 해요. 사실 림프는 3개 누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막 괄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 이렇게 림프 있는 쪽을 쭉 쓸어서, 저는 원래 벗고 해요. 아니면 나시를 입고 하던지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번씩만 쓸어줘도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들 겨울에 추우니까 목도리를 하잖아요. 반대로 여름에 더울 때 목을 식혀주면은 열감이 진짜 빠르게 내려가요. 목하고 정수리 해주면 정말 빠르게 내려와요. 그리고 또 림프가 어디 쪽에 많습니까? 겨드랑이, 그리고 오금 이런 데 접힌 부분들 쪽에 많죠. 그래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같이. 원래 이거 옷을 벗고 해야 돼요. 이 맨살에다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쓸어가지고 겨드랑이, 림프, 너무 시원한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이거를 해보니까 원래 겨드랑이 쪽에 되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져 있었거든요. 이런 림프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꾹꾹이도 해주고 하니까 그 동글동글 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하면은 무슨 공 있는 것 마냥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다는 거.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큰 것은 보통 바디용으로 쓰고, 아니면 정말 귀찮을 때 딱 이렇게 아주 하기 싫을 때, 너무 피곤해, 막 너무 피곤한데 난 지금 얼굴에 지금 열로화, 이거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지. 내가 열로화를 해결하고 잘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얘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지쳐 잠들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큰 것으로 쇼부를 봅니다. 대강 하고서 자는 거예요. 사실 얼굴을 할 때는 이 작은 게 더 좋아요. 작은 거는 제 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 손의 4분의 1 정도 크기인데요. 구석구석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얼굴은 겨드랑이처럼 이렇게 면이 아니라 굴곡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네. 이거 썸네일 각이다. 그래서 굴곡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한 것들이 이 굴곡진 부분에 들어가기 좋아요. 왜냐면 우리 코 모공도 좀 조여놔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따이코로 살 것인가. 그리고 큰 것은 제 손바닥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을 비교해 드릴게요. 면적은 2배 반 정도가 됩니다. 얼굴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것도 정말 간증템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붓기 관리템 5가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도 또 만나요. 안녕. 이 온탕과 냉탕을 가로질르는 화개장터.